9장 이지레슨은 익명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수는 시작하기 전에 익명 자식 객체 생성, 익명 구형 객체 생성, 익명 객체의 로컬 변수 사용,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익명 자식 객체와 익명 구형 객체입니다. 익명 자식 객체는 상속과 관련이 있고요. 익명 구형 객체는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클래스 이름이 없는 객체가 있고, 자, 이를 익명 객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익명 객체라는 뜻이에요. 자, 익명 객체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익명 객체는 이름이 없는 객체다. 자, 어떤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익명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상속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 이와 같이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한다면 extends 다음에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오겠죠. 자, 이렇게 만든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자, 우리가 new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 변수를 선언해서 자식 객체를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상속을 할 때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 타입 변수에 이제 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자, new 다음에 부모 클래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부모 클래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요 뒤에 중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는 클래스 선언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쓰는 클래스 선언부처럼 클래스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가 이제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이 앞에 클래스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름이 없는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된다는 뜻인데, 자, 앞에 부모 클래스 생성자 꼴이 왔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해서 이와 같이 자식 클래스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객체가 생성되는 것은 자식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언된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부모가 누구냐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부모 클래스, 바로 얘가 부모가 되어서 자, 상속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된 자,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자, 부모 클래스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익명 자식 객체, 줄여서 이제 익명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면 implement 하고 인터페이스를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자, 언급을 하고 자, 클래스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이렇게 주고 자, 생성자 호출이죠. 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이죠. 그래서 구형 객체를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건데, 자, 이 밑에를 보게 되면, 자, new 다음에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어요.
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기에 중괄호를 생략을 한다면 이것은 자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생성자라는 이야기인데 인터페이스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단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자, 이렇게 명시적인 클래스 이름이라면 얘는 명시적인 클래스 이름은 없지만 이와 같이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고,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는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는 건데,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선언된 것이다 라는 뜻이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자, 그 객체를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위에 거와의 차이점은 이 클래스의 이름이 이것은 있고 이것은 클래스의 이름이 없이 이렇게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익명 구형 객체, 이제 줄여서 이제 익명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상속에서 이와 같이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자, 이와 같이 상속할 부모 클래스를 언급을 하고 괄호 열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부모 타입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 클래스 이름이 없지만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을 가지고 new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인터페이스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한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명 작식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용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를 선언할 때 필드의 값으로 익명 객체를 생성을 할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내에서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바로 로컬 변수에 대입하는 객체로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매개 변수의 값으로 익명 객체를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드 선언할 때 초기 값으로 익명 자식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다.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페어런트 타입에 자, 필드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필드에 대입하는 객체로서 페어런트 객체 또는 페어런트의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ew pare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왔죠. 자, 그러면 parent를 상속을 해서 이름이 없지만 이와 같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객체를 만든 거예요. 결국 parent의 자식 객체죠. 그래서 이 parent 타입의 필드에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 객체도 여러분이 필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선언부 안에 이렇게 필드 그리고 메소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도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필드에 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메소드 내에서 로컬 변수 선언 시에 초기 값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메소드가 하나 선언되어 있죠. 자, 요 안에 이와 같이 페어런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무엇을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자, 페어런트 객체 또는 페어런트의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자,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new 페어런트 갈로 열고 자, 중괄로가 왔죠. 그러면은 페어런트를 상속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자, 클래스를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자,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컬 변수에 대입되는 객체로서 자,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한 경우는 매개 변수의 매개 값으로 익명 자식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메소드 1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매개 변수 타입으로 자, 페어런트 타입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소드 1을 호출하는 곳, 즉 여기 보면은 메소드 2에 자, 여기 안에서 메소드 1이 지금 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페어런트의 매개 값으로 무엇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하고 있다. 즉 이 부분이 매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1을 호출을 할 때 이 페어런트 매개 변수에 자, 대입하는 값으로 이와 같이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new 페어런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로가 왔죠. 그러면 이와 같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객체를 만들어서 결국 이 매개 변수의 값으로 이제 제공이 된 겁니다. 익명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익명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변수는요, 그 부모 타입의 변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부모 타입에 선언된 어떤 내용만 변수를 통해서 익명 객체의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익명 객체죠. 자, 페어런트를 상속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자신만의 필드, 그리고 자신만의 메소드, 그리고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를 이렇게 재정의를 했죠. 자, 이렇게 선언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부모 타입 변수에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모 타입의 필드, 자, 필드죠, 여기서는. 그래서 부모 타입의 필드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필드를 가지고 자, 여기 안에 자, 익명 자식 객체의 멤버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접근이 되는 게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필드 또는 변수에 대입을 하면 그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변수의 타입에 선언된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다른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필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점을 찍고 즉 이 객체를 사용을 이제 할 건데 여기서 필드인 child 필드 3 즉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자, 이 페어런트 클래스에는 지금 이와 같은 필드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페어런트에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밑에 child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익명 객체 안에서 이렇게 선언된 이런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어런트에 자, 이런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한 것. 즉, 페어런트 메소드는 페어런트에도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자식 쪽에서 재정의가 된 내용이 호출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페어런트 메소드는 비록 부모에도 있지만 자식 쪽에서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식 쪽의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자식 객체는 항상 부모 타입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 선언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익명 자식 객체 내부에서는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 두 개는 바깥쪽에서는 사용을 못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렇게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에서, 즉 이 변수를 통해서는 이 안쪽에서만 선언된 이 내용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챕터 09에 자, 섹션 02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예제인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이름은 자, person. 자, 이렇게 자,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 자,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죠. 자, void 자, wake. 그래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메소드죠. 자, 여기에다가 자,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자, 7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자, 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anonymous.라고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자, 필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필드.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하고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자, person. 자, 얘가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죠. 갈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중갈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person을 이제 상속을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한 다음에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익명 자식 객체가 되겠죠. 자, 여기 안에 자, void wor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출근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ork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바로 익명 자식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부모 타입에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자식만이 갖고 있는 이제 메소드예요. 자, 이번에는 이 person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자, wake. 자, 선택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재정의가 되는데, 자, 물론 여러분 여기에 자, override를 붙여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자, 부모가 원래 person이 자, 7시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시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6시에 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자, 추가적으로 자, 6시에 일어나서 뭘 하느냐? 자, work. 자, 일을 합니다. 라고 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자, anonymous example.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anonymous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자,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onymous equal new anonymous. 자,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자, 지금 anonymous에 보면은, 자, 필드, person 타입의 필드가 하나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ony 자, 필드. 자, 점을 찍어 보면, 자, 이 필드 타입이 person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person에 정의되어 있는 이 wake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anonymous라고 하는 여기에 이 필드에 대입된 게, 자, 익명 자식 객체잖아요. 그럼 이 익명 자식 객체에 보게 되면은 work이라고 하는 메소드 있죠. 있지만 이 person에는 이제 이게 work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 필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wake라고 하는 메소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wake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자식 쪽에 제정이 된 wake가 이제 호출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work, 즉 이 메소드죠. 그래서 이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onymous에서, 자,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보죠. 자, void method 1. 자, 이 메소드는 anonymous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자, 여기에다가, 자,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local var. 이렇게 선언해주고, 자, 이 변수에 대입되는 객체로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자, person. 자,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void work.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하고, 자, system.out.println. 여기에 산책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erson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자, wake. 자, 이렇게 재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재정의 내용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7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위에 wor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person에는 뭐 7시에 일어난다 이 이야기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7시에 일어나서 work까지 해서 이제 산책을 합니다를 이제 출력하도록, 자, 이렇게 재정의를 했어요. 이제 여기 이 변수를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wake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자, local var.wake. 자, 그러면은, 자, 이 local var는 person 타입이기 때문에, 자, work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바로 호출할 수가 없고요. person에 정의되어 있는, 자, wake만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ke에서 이와 같이 출력하고 내부에 다시 work을 호출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자, 메소드 1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onymous example로 가서,
자, unknown이 method 1.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void, 자, 메소드 2, 매개 변수로 person 타입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person이 가지고 있는, 자, wake를, 자, 호출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소드 2를 호출을 할 때, 이 자리에 person 객체, 또는 person의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wake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person 객체가 대입이 됐다면, person의 wake가 호출이 되겠지만, person의 자식 객체가 대입이 되고 그 자식 객체가 wake를 재정의를 하고 있다면 이 wake는 자식 객체의 wake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anonymous example에서 자, 우리가 메소드 2를 호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nony. 자, 메소드 2. 자, 그러면은 이 메소드 2에 이 person 객체 또는 person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person. 자, 이렇게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void study 라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자, 여기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공부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erson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겁니다. 자, work. 자,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나서 자, 이 안에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8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자, stud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메소드 2를 호출할 때 익명 자식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해서, 자, 넘겨주면, 자, 여기는 결국 이제 자식 객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자식 객체의 자, wake. 자, wake를 여기서 이제 재정의를 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익명 객체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필드에 자, 대입할 때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메소드 안에서 로컬 변수에 자, 대입되는 객체로 이와 같이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의 매개 변수 자리에 자, 부모 타입이 있을 경우에 자,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이와 같이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매개값으로 이제 제공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